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위일체 과학신화 50권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것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치유신학 7권을 완성했고, 내용은 수소의학은 물은 수소수다. 공기는 습속이다. 소금은 죽염이다. 음식은 채식이다. 그 다음에 운동은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회다. 이 5가지를 수소로 연결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수소의학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제 일생일 때 정말 부은에 넘치는 연구의 세계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7권에 대해서 이달에는 공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겸, 오늘은 매주 화요일 날은 격주로 수소수 말씀을 드리고, 또 격주로 주겸에 대해서, 항산화 주겸에 대해서, 제가 항산화 주겸 암 치료 기적의 메커니즘 이런 책을 3월 말까지 제가 출간이 되고, 3월 말 전에는 지금은 서론격으로 주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4월 첫 주부터는 수소수제 암치료, 그 다음에 주겸 암치료, 암에 대한 전문적인 수소수와 주겸의 2권을 가지고 격주로, 왜 격주냐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주는 수소수, 한 주는 주겸, 수소의학의 핵심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주겸 건강 4번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 유튜브에도 이제 4번째. 수소수는 상당히 진척됐고요. 계속해서 주겸 건강이라는 유튜브를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의 주겸의 서론입니다.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우리 건강에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식물과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인간도 활성산소고, 식물이 오늘 여리고성의 종려나무 식물이 열매가 떨어지고 죽음이 왔다. 그것을 치료하는데 소금이었다. 여리고성 물에 엘리사가 소금을 넣었더니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죽음이 멎었다. 인간도 소금이 부족하면은 질병이 걸리고, 소금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똑같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의 기본은,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의 주겸의 주의 성분 음입니다. 계속 서론합니다. 참 멋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상징 구약이고 신약의 철학이었고, 이제 21세기는 과학과 의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의학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죠. 보세요. 저는 수소의학 7권을 완성했습니다. 물은 수소수 말씀드린 대로, 공기는 습소, 소금은 주겸, 음식은 채식, 운동은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번. 이것이 수소의학의 5분야 7권을 완성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수소화학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현대 의학의 방향이죠.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그런다. 질병 치료다. 항산화 작용.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구의 주겸은 치료용이다. 항산화 주겸이다. 그래서 저는 주겸을 항산화 주겸 그렇게 이름을 제가 부릅니다. 자, 주겸에는 핵심이 그냥 미네랄이에요. 우리가 5대 영양소가 있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열량을 내죠.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는 미네랄과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은 채식,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죠. 미네랄은 물과 소금이에요. 미네랄. 물에서 미네랄이 풍부한가? 그다음에 소금에서 풍부한가? 이 두 군데서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을 지킨다. 영양학이죠. 자, 그러면은 구의 주겸은 미네랄이 핵심이거든요. 자, 미네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있는가? 먼저 가장 많은 것은 구의 주겸 전자입니다. 염화 나트륨이 95%까지 차지합니다. 염분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염화 나트륨이 왜 중요하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체내 수분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거나 과하면은 병이 오죠. 수분 조절해요. 그리고 염화 나트륨은 신호 전달 기능, 정보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분이 없으면 정보가 전달 안 돼서 우리 몸에 대사 작용이 안 돼요. 예? 이게 우리가 물이 삼투압 작용하는데도 정보가 들어가서 이 염화 나트륨의 정보에 의해서 세포 속에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영양을 나누고 바로 염화 나트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하셨어요. 산, 염기, 평형 유지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뭐 두말할 날이 없죠. 소금이 부족하면 죽음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천일염이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정제염이죠. 그리고 서구에서 주로 한 것이 암염, 또 히말라야 소금, 계량도 소금 이런 이름들이 소금에 이제 서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금은 100% 오염됐습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이 세계 최고예요. 그렇지만은 오염됐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핵비소, 소금 속에 있는 핵비소가 무섭게 우리 몸을 해칩니다. 핵비소는 농약의 원료예요. 화약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염도를 우리 몸에서 유지하는데 WHO에서는 5g 이상 섭취하지 마라.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19g에서 점점 내려더니 지금은 5g 싱겁게 먹어라.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세요. 자, 이렇게 중요하다. 저는 구의 주겸은 인상 김일은 선생님이 신라 때부터 있었던 구운 소금을 이렇게 치료용으로 의학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최초로 산화력은 있지만은 일반 소금에서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그런 요소를 제거한 유일한 소금이 주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으로 인산가에서는 의학으로 이것을 명칭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죠. 자, 염화나트륨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천일염도 안 됩니다. 정제염은 더 안 됩니다. 애국의 그 소금들은
미네랄이 거의 부족해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어요. 다. 근데 천일염은 안타깝게도 바다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유일하게 구해주겸이다. 그러면 구해주겸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가. 염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경의 비밀들도 다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100%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AI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의학,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지식들을 AI가 다 정리해 줍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일 그런 말을 썼어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합친 것보다 지금 나온 AI가 앞선다. 정말 충격적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경 그대로죠. 놀랍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다. 자, 두 번째 황이에요. 이게 유황이나 같은 것인데, 구의 주겸은 대나무에서 황을 대나무 통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주겸 속에는 약 맥시멈 1%까지 황이 있습니다. 이 황이 다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해요. 대나무, 이렇게 소금을 대나무 통 속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고 소나무로 불을 때 장작을 뗀다. 최후에는 가마솥에 넣어서 이것을 1600도 이상, 1700도까지라도 1500, 1300 이런 열량을 해서 구워낸다. 그래서 용룡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금이 새로운 어떤 신분을 갖게 만든다. 이건데 거기에 핵심이 황이에요. 주겸에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수소의학의 핵심이 항산화라고 그랬잖아요. 주겸이 왜 질병을 치료하는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현대의학에서 공식의학으로 편입은 안 됐어요. 수소의학도 그러고 인산의학, 주겸도 공식 편입은 안 돼 있지만 그 입구까지 지금 나와 있고 많은 연구,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양이 채워져야 돼요. 양이 채워져야 현대의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수소화학도 마찬가지고 수소수도요. 해독작용을 핵심을 이 황이 합니다. 대나무 이제 굽는 과정에서 황이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 여기서 수소가 발생돼요. 활성 수소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결함 조직이 형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 그냥 병 속에 담아도 곧 사라지거든요. 수소는 이 지구상의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가장 가벼워요. 가장 적어요. 그래서 담아서 보관이 안 됩니다. 그 용기를 뚫고 나가버려요. 특히 열에는 더 약합니다. 그냥 증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의 동안에 그 소금을 불을 떼서 용융 과정에서 수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겸에 수소가 존재하느냐? 바로 황 때문에 결함조직, 소금의 결정체 속에 수소를 감금시켜요. 수소가 발생하자마자 수소의 고체, 단단한 고체 속에 감금시킨다.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이론이에요. 주겸의 결함조직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수소의 감금을 고체에서 수소가 어떻게 감금되는가,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황이 대나무로 소금을 담고 열로 인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굽는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인산 김일성 선생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현대 의학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겸 속에 다 담았을까? 물론 동양 의학에서는 음양 오행이니까 오행을 기초로 해서 조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책이 3월 말까지 나오면은 주겸에 대해서는 자세히 메커니즘부터 암 치료부터 상세하게 제가 거기에다 연구를 담았습니다. 그때 자세히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칼륨이에요. 이 칼륨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수소는 염화 나트륨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겸은 고도한 너무 지나친 양을 먹을 때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또 이 염화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상승돼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많은 논문도 보고 제가 임상도 좀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원리로는 주겸을 많이 먹어야 돼요. 수소수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수소수는 3, 4리터 이상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주겸도 WHO는 5g 이상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염화 나트륨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혈압을 높인다. 뭐 다른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는데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칼륨이. 그래서 혈압을 조절한다. 근육을 수축한다. 칼륨이 뭐냐? 채소인데 잎채소가 다 칼륨이에요. 배추, 상추 이런 것들이 칼륨이고 고구마나 감자 있잖아요. 그것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껍질을 벗겨버리면은 고구마 감자가 의미가 없어요. 껍질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칼륨이 다량 우리 채식 음식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가 좋다. 이런 것들은 소금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잘못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먹어서 이미 오버된 염화 나트륨을 밖으로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이 칼륨이에요. 참 어떻게 이 비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우연히 이렇게 창조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칼슘이 있습니다. 이제 칼슘. 칼슘은 약 0.2% 있어요. 제가 놀란 건요. 이 양이 순서에 따라 우리 몸에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존재한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존재하겠습니까? 참 놀랍고 우연이요? 진화론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라는 것은 과학을 모토로 하는 진화론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소리는 잘못된 거죠. 놀라워요.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칼슘은 주겸 속에 있는 칼슘은 뼈를 건강하게 하고 혈액이 응고되게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세포 내 신호 전달, 정보 전달에 주겸이 이러이러한 역할 좋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우리 몸이 받아들여라. 이것은 정보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은 주겸 속에 칼슘이 감당한다. 이것은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생명도 셀 수 없는 우리는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데 그 하나하나 인체의 건강 또는 질병 구조를 보면은 너무너무도 신비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미네랄에서 마그네슘이
0.1% 점점 적어지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효소 활성화예요. 효소 활성화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항산화 효소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세까지는 질병을 거의 막아줘요. 항산화 효소가. 그리고 40세가 되면 항산화 효소가 50%로 줄어서 질병이 밖으로 튀쳐나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참 질병이 우리 몸의 구조인데 60대, 70대면 가면 이제 항산화 효소 거의 안 나와요. 70대, 80대는 거의 아주 10% 미만이죠. 그러니까 질병이 완전히 노출되고 그것이 면역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그 우리 몸에 자연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죽염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신경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너지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가 생성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가 돼서 온몸의 장기 세포까지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움직이고 생명이 유지됩니다. 너무너무 참 놀라워요. 그 다음에 미량, 오선, 철은 에너지 대사, 산소 운반, 아연은 면역 기능, 대사 효소, 구리는 결합 조직 건강 대사 기능. 이렇게 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수소예요. 수소. 여기서 왕은 수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왕은 수소예요. 우주의 75%가 수소가 수천억 개, 수만 개의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지탱하고 있어요. 태양의 75%가 수소고 수소의 핵융합 나온 헬륨이 24%, 99%가 수소예요. 햇볕이 늘 반복 말씀드립니다. 햇볕이 태양이죠. 나오죠. 태양에서 수소가 핵융합할 때 밖으로 그 수소가 튀어나온 것이 햇빛이에요. 그만큼 수소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우리 몸의 수소는 수소 원자 숫자로 볼 때 63%예요. 우리 몸의 63%가 수소 원자예요. 우주는 75%라고 그랬죠. 질량으로 보면 무게, 우리 몸에 몸무게가 있죠. 질량으로 보면 10%가 수소예요. 놀라워요. 매일 우리 장에서는 수소가스가 스스로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우주에 수소가 없으면은 그날로서 파편되고 사라져 버리죠. 우리 몸에 수소가 없다면은 모든 기능은 정지됩니다. 제가 수소의학을 붙드는 것은, 제가 의사는 아니면서도 이걸 붙드는 것은 과학의 시대, 제가 과학책을, 물리학을 50권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성경과 융합해서 제가 수소의학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수소가 핵심이에요. 수소를 이용하면 건강에 답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수소수가 암을 치료한다. 많은 논문이 나와 있죠. 구의 죽염, 암을 치료한다.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홍삼 액기스 있잖아요. 6년근. 그것은 채식 때, 다음 달에 채식 나올 때, 그때 홍삼 액기스가 이제 식품으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홍삼 액기스가 가장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관 국가에서 하니까요. 홍삼 액기스가 암을 치료한다는 논문은 수도
끝도 없이 많아요. 전부 핵심은 수소예요. 그것을 깊이 있는 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수소수가 왜 암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느냐? 수소가스가 핵이에요. 그 다음에 죽염이 왜 암을 치료하는 논문들이 나와 있느냐? 죽염 속에 있는 격자, 감금되어 있는 수소 때문에 죽염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감금되어 있는 수소가 들어가서 암을 치료하고 모든 질병을 고친다. 홍삼 액기스가 어떻게 해서 암을 치료하느냐? 홍삼 액기스는 사포닌이 있죠. 사포닌. 사포닌이 60%가 수소예요. 수소의 기능이에요. 놀라워요. 그런데 죽염 속에는 비교적 좀 0.01% 좀 적게 들어있다. 수소가 적다고 그래서 효능이 그게 아니에요. 수소는 아주 미량입니다. 수소수 안에서도 1350 ppb라는 것은 정말로 죽염보다 더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수소 함량이. 그러나 죽염은 많이 못 먹잖아요. 5g인데 이 정도잖아요. 수소수는 3리터까지 먹으니까 많은 양이 먹으니까 월등하게 수소를 섭취하게 된 겁니다. 참 죽염이 왜 암을 고치느냐? 모든 질병을 고치느냐? 왜 치료형이라고 했느냐? 김일훈 인상 선생이 현대 물리학은 그때는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1900년 후반기인가 그때는 이것이 많이 연구가 안 되었거든요. 물리학도 상당히. 1995년도에 이튼 프린스턴의 위튼에 의해서 11차 망 이론이 나오면서 물리학이 최종적인 융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죽염 속에 담게 연구를 했을까? 어떻게 해서 죽염을 대나무통 속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만들고 소나무로 창작불을 떼고 새가 많이 있다가 1600도 이상 1700도 열을 내서 그것을 전부 녹여서 새로운 어떤 고체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몸에 이렇게 섭취할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지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이제 과학이 밝혀줘야 돼요. 양자역학으로 밝혀줘야. 이건 양자역학이에요. 수소의 대부분의 100% 역할은 수소수는 수소예요. 수소가스예요. 죽염은 수소예요. 홍삼 액기스도 수소예요. 그러면 수소의 어떤 부분이 암을 치유하든가? 수소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를 이것이 모든 질병의 키입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수소를 우리가 섭취하면은 죽염 속에 수소가 미네랄은 저런 역할을 보조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 안에 수소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수소의 어떤 부분이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 핵심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수소가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속에 들어있는데 결국은 수소수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근데 많이 마실 수 없잖아요. 죽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홍삼 액기스를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연구예요. 바란스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 문제예요. 자,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가 이 지구의 참 핵심입니다. 암 치료가 되는 원인이 그거예요. 선택적 항산화 작용.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좋은 활성산소가 있고 나쁜 활성산소가 있는데 좋은 활성산소는 보호하고 하이드릭 라디칼이라는 무시무시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버려요. 그것도 수소인데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예요. 산화, 화원은 전이 환원력을 높여줘요. 우리 몸이 산화되는데 죽어가는데 생명의 환원력을 높여준 것도 전자와 양성자, 수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투과성. 세포는 혈관을 타고 이제 입구의 세포막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다 영양분을 받아들이는데 수소는 그냥 투과 양자 터널링이라고 해요. 벽이 있어도 그냥 그 인체 세포를 뚫고 다녀요. 주겸 속에 수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세한 설명을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염증이 억제되는 것도 수소인데 전자와 양성자, 세포 전자 제공.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전자를 강탈해가고 전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데 수소만이 자유전자가 풍부해서 이제 이것을 제공해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결국 에너지 아닙니까? 이것이 수소의 전자, 양성자의 역할이다.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보세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겸의 결정 사이에 미세하게 포집되었던 성분들이 물과 만나면 활성 수소를 발생시킨다. 주겸 속에 감금된다고 그랬죠. 황에 의해서. 수소가 발생하자면 날아가야 되는데 감금시켜버려요. 결정 속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겸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수소와 만납니다. 또 물과 만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활성산소를, 모든 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암이 낫는 것이고 질병이 낫는 것이 항산화 작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의학 프로그램들 TV를 보면은 활성산소 항산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의학이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겸이 앞으로 수소와 연결돼서 연구를 할 때 더 많은 주겸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진다면은 우리 몸에 고양의 수소수와 고양의 주겸과 고양의 홍삼 액기스 이런 것들이 투여된다면은 엄청난 역할이 돼요. 여러분들 홍삼 액기스도 매일 먹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것도 3g 이하로 내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함정이 있거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자, 구의 주겸에서 수소가 빠지면은 미네랄 중심의 일반 소금과 똑같아요. 몸속에서 수소는 근데 수소수를 마시면은 깼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2 내지 3시간 동안 머물다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주겸의 수소는 12시간, 14시간 머물러요. 이것이 수소수보다 우월한 그 기능입니다. 수소수는 대량 우리 몸속에 가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고, 그런데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다. 그냥 깼으니까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주겸은 놀랍게도 장기간 동안 몸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주겸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이 고혈압이에요. 제가 논문들을 많이 봤는데 고혈압을 제일로 두려워해요. 자, 이게 고혈압이 약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양을 의사와 의논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수소수는 1350 ppb인데 0.000135%잖아요. 구의 주겸은 0.01%잖아요. 월등히 주겸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양이 적기 때문에 5g은 조금만 해요. 수소수는 엄청난 양을 3리터를 매일 마시잖아요. 4리터까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겸보다 월등한 수소 함량이 수소의 전자와 양성자가 몸에 투여된다. 엄청난 양이 수소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연구를. 수소수만 마셔서 완벽하냐? 아니에요. 반드시 주겸을 마셔야 돼요.
죽염만 먹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수소수와 죽염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채식, 이주 식사, 그 다음에 운동, 이것이 프레임으로 연계가 되는 것을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이제 1권, 2권에서는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정말 신비한 겁니다. 격자 구조 이론, 격자 구조가 수소를 안정시킨다. 유황이 대나무 통 속에서 발생하잖아요. 구워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격자, 단단한 고체 덩어리로 만들기는 원인인데 그때 발생된 수소를 감금시켜버려요. 미국의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1996년도에 격자 구조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수소가 감금된다. 이 이론도 이 노벨상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소의 감금. 어떻게 죽염 속에 수소가 감금되느냐? 죽염에서 수소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죽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수소 이상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 모든 질병의 치료는 수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수소가 왜 수소를 통하지 않고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다음 주 격주로 하니까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죽염은 체내 전도율을 높여 수소 전자가 암세포까지 이르게 한다. 전세일 박사,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통합의학 선구자입니다. 죽염이 체내에서 신속하게 전도율을 높여서 전자가 암세포까지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인가? 우리 암세포는 활성산소가 공격을 받으면은 전자를 빼갑니다. 세포에서. 전자가 없어요. 하나가. 그러면 이 세포가 기능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발생되고 나중에는 암까지 발생되고 결국은 그 결과 인간은 텔로미어가 다 없어져서 죽게 된다. 이것이 전자가 핵심이에요. 수소와. 근데 수소수에는 무한한 풍부한 자유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두 가지예요. 원자론에서 양자과 원자로에서는 조직된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맨발 황토를 맨발 걷게 하잖아요. 땅을 밟으면은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서 전자가 세포 속에 공급된다.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죽염은 바로 죽염 속에 감금된 수소가 우리 몸속에 가서 전자를 채워줍니다. 세포를 활성시켜요. 이것이 항산화 작용이에요. 제가 놀란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질병 치유는 어떤 음식이든지 수소수든지 죽염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삼이 이렇게 홍삼미크스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수하고 죽염하고 인삼미크스 3대 3일체예요. 근데 수소수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죽염과 인삼은 과도하게 먹을 때 혈압의 문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자를 제공해줘요. 죽염이.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를 죽염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네랄의 이런 기능들이 보조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수소가 가서 전자를 이제 세포 속에 주입하는 이 역할을 하기까지 인체는 많은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죽염 속의 미네랄이 이렇게도 엄청난 조직을 하나님이 열왕기 하 2장 19절 22절에 소금이 부족해서 죽음이 왔다. 소금을 넣어줬더니 죽음이 면한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성경이 얼만큼 위대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수수수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주겸하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책이 발간되니까 그 책을 가지고 주겸에 대해서 인산 김일은 선생이 주겸을 만드는 과정부터 김일은 선생의 그 원리부터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암 치료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암이 치료되면은 난치병도 치료되고 나머지 질병들 대사증후군은 별 문제가 없다. 단지 하나 수소수를 그렇게 마셔도 왜 암이 치료 안 되냐? 주겸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암이 치료되지 않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수소수나 주겸은 활성산소를 제거,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럼 주겸을 일정량 먹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왜 병이 안 고쳐지냐? 내 생활 습관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100이 되어서 병을 일으킨다, 암을 일으킨다고 볼 때 주겸을 통해서 120% 항산화 작용을 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 항산화 작용의 능력 있는 주겸이 아무리 먹어도 내가 생활 습관이 나빠서 생활 습관은 7가지가 핵심입니다. 술, 담배입니다. 첫째. 둘째는 과식과 비만입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예요. 넷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다섯째는 음식, 채식 이주가 아니에요. 여섯째는 자외선, 또 하나가 뭐 있죠? 7가지가 있는데 운동하지 않는 거. 이거 기본적인. 이것이 게을리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요. 죽음 섭취보다도 더 많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진다. 질병은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쉽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입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열매가 떨어지고 죽음이 온다. 소금을 엘리사 선지자가 넣었더니 사람이나 식물이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질병에 들지 않고 질병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다. 죽음이 떠난다. 놀라운 주겸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의 질병의 연구가 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 놀라운 진리의 기록이 오늘날 주겸을 통해서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항산화 작용, 엄청난 세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